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면 65쪽에 보면은 도함수 1 네모 도함수라고 써져 있지. 거기 위에 한글로 써져 있고 그 밑에 수식 나와 있지. 관계식 보이지? 그 관계식만 눈으로 봐봐. 관계식 눈으로 지금 얼른 봐봐. 뭐라고 써져 있어? 리미트. 저기요. 리미트. f'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델타 x 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다라고 얘기를 했지. 뭐야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저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뭐랑 똑같아요? 네? 우리가 앞에서 도함수를 배웠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죠? 미분계수. 확인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미분계수 있지, 미분계수. 그 미분계수를 우리는 뭐라고 썼었냐면 두 가지 형태로 혼용해서 쓰고 있었던 거야.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의 리미트를 붙인, 즉 리미트 해놓고 평균 변화율을 쓰던 거. 리미트 평균 변화율로 쓰던 뭐가 있었어? 순간 변화율. 이게 있었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수식으로 발견을 한 리미트. 뭐 델타 x는 h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h분의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쓰던 거.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혼용해서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형태 있지. 얘를 도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를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둘 다 미분계수. 즉 f'의 x를 뜻하는 건 맞아. 근데 순간 변화율과 도함수라는 두 개의 이름으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겠다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이게 두 가지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분들 중세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 때 미분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 있어 혹시? 그런 거 관심 있게 안 지켜봤었지? 그치? 당연해. 관심 없게 보는 거야.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거든. 근데 당대 수학자들 중에서 두 명의 수학자가, 어차피 이름 얘기해도 기억 못 할 거잖아. 두 명의 수학자가 동시에 연구를 진행을 했어. 동시에. 그래서 한 수학자랑 다른 수학자의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연구를 진행할 때는 둘이 다른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수렴을 해서 따지고 봤더니 이 미분계수라는 거를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순간 변화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명할 때 어떻게 했어? 점이 가까워질 거라 그랬지. 별의 움직임을 보고 관측을 했던 거야. 오늘 내가 하늘을 보고 별을 봤더니 이 별과 이 별이 여기 있었어. 근데 한 달 뒤에 봤더니 이 별이 이렇게 가까워지더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별이 일로 왔잖아. 매일매일 본 게 아니잖아. 심지어 매일매일 봤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낮에는 별을 관측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별은 어쨌든 밤에만 움직이고 낮이 되면 얼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계속 움직여 갈 거 아니야. 그 움직인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얘가 오늘 여기서 한 달 뒤에 봤더니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움직인 거지. 근데 이거를 하루 단위로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 좀 더 정확한 경로가 나오겠지. 얘가 바로 왔는지 밑으로 돌아왔는지. 근데 그거를 1시간 단위로 쪼개면 어떻겠어? 좀 더 정확해지겠지. 1분 단위로 쪼개면 좀 더 정확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시간 단위 자체를 쪼개다 보면 결국 이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겠구나. 변화가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할 수 있겠구나.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결국 순간 변화율이었던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그 반면에 도함수라는 녀석은 이 변화량이라는 부분 있잖아. 얘가 얼만큼 변화를 했는지 관측을 하다 보면 그 관측량이 처음엔 크겠지. 이만큼의 시간 텀을 가지고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두 개의 포인트 사이가 가까워지게 돼서
한 점에서의 변화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두 개가 비슷한 얘기가 돼버렸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쪼갠다라는 개념 자체를 통해서 하나로 합쳐져서 미분계수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버렸던 거야. 그래서 지금 혼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솔직히 순간 변화율은 뭐고 도함수는 뭐고 식의 모양을 구분하는 건 니네가 수학을 전공할 게 아니라면 그다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 어차피 미분 수능 보고 나면 안 볼 거잖아. 공대 가야 볼 건데 안 갈 거잖아. 갈 거야? 서울에 어떻게 갈 거야? 안 갈 거지? 그러면 그냥 수능용이야. 수능용으로 볼 거면 그냥 두 가지 이렇게 생긴 게 미분계수고 이렇게 생긴 게 도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분계수 자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했을 때 차이점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자, 순간 변화율을 생각해봐. 평균 변화율이 나와야 되지.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표현하게 될 때 x-a 분의 fx 마이너스 fa로 적어놓고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고 x가 a로 가까워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f'의 a를 쓰게 되겠지. 다시 말하면 순간 변화율의 한계점이라고 봐도 돼. 순간 변화율이라는 얘기는 특정한 하나의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만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f'x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f'a라는 특정한 상수값에서의 변화율을 찾을 수가 있겠구나. 그 반면에 도함수라고 부르는 애는 어차피 x가 어디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 두 점 사이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h분의 f 해놓고 여기다가 뭘 쓰냐에 따라서 관계식의 모양이 즉 미분계수가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야. 여기다 x를 써놓으면 f'x가 될 것이고 a를 쓰면 f'a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미분계수를 뽑아내고 싶어. 그럴 때는 도함수라는 녀석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특정한 상수값에서의 미분계수를 뽑아내고 싶어? 그러면 도함수를 써도 되고 순간 변화율을 써도 되고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함수 쪽이 좀 더 활용도가 높구나. 그래서 도함수를 앞에서부터 그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도함수라는 녀석을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식으로 써보고 좀 더 예쁘게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그래서 이 도함수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 책에 있는 예를 들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65쪽에 중간쯤에 보잖아. 함수 fx는 x제곱의 도함수는 하고 나와 있지. 요거 한번 보면서 따라가자. 여기 봐. 자, fx라는 하나의 함수를 지금부터 x의 제곱으로 가정을 할 거야. 이 상태에서 그러면 선생님 f'의 x는 뭘까요? 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이거 지금부터 증명하면서 원리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자, 근데 x제곱은 너무 좀 간단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ax의 n제곱으로 n차식의 형태로 바꿔버릴 거야. 확인됐죠? 자, 복잡해질 거니까 잘 봐야 돼.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도함수인 f'의 x를 지금부터 뽑아낼 거야. 어떻게 쓰면 돼? 리미트 h가 0으로 그리고 h분의 뭐해? 또 그게 끄떡끄떡하고 빨리 불러. f에 아까부터 마이너스 되게 좋아해. 그렇지. 관계식 대입하자. 리미트 잠깐 생략. 그러면 h분의 a의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ax의 n제곱 되겠지.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확인돼요? 자, 전개할 거야. 요거 전개해야 돼. 그러면 최고차항이 여기다 전개해보자. ax의 n제곱 h의 0제곱이야. 맞아?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되겠어? 그러면 a는 일단 무시하고 요거부터 전개하자. 마지막에 a만 붙이면 되니까 요거 전개할 거야. 이거 n차식 전개하는 거잖아.
n차식 전개하는 거. 니네 이거 수상할 때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온다고? 그럼 이거 생각해봐.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올 줄 알아?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올 줄 알아? 파스칼의 삼각형 썼던 거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파스칼의 삼각형 그때 보여주면 선생님이 1, 1, 1, 2, 1, 1, 3, 3, 1 이런 식으로 쭉 써내려간다고 얘기했었잖아. 기억 안 나지? 가르쳐줘도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 못해 우리 지금. 하지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여줄게. 결론만 그냥 얘기해. 지금 하지마. ax의 n제곱이야. 확인돼요? 이 상태에서 f'의 x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찾냐면 잘 봐. 지금부터 좀 복잡해. 여기 x 미지수 x잖아. x에 관한 식이지? 그 미지수의 거듭제곱자리를 확인해. 지금 몇 차식이야? n차식이지? 그러면 n을 식의 제일 앞으로 꺼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수가 사라졌지? 맞지? n이 빠졌으니까. 근데 사라진 게 아니라 n 하나가 제거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를 빼버리는 거야. 확인돼요? 이게 미분계수야.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이걸 밝혀야 돼. 아까 전에 n차식에서부터. 근데 전개가 안 되니 뭐 하는 방법이 있어? 그냥 외워야지. 확인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간단하게 얘들어 봐. 만약에 내가 fx가 x제곱이야. 그럼 f'x 뭐라고 쓰면 돼? 2가 일단 앞으로 떨어져 내려오지. x 써야 되지. 지수가 원래 2였지. 1만 빼면 돼. 뭐야? 1제곱. 그러니까 생략해서 그냥 이걸로 끝이야. 확인돼? 그럼 자 다시. 이번에는 3x의 4제곱이야. 뭐라고 쓸 거야? 4 곱하기 3x하고 세제곱. 이거야. 이게 미분계수야. 이렇게 그냥 미분계수를 지금부터는 도함수 더 이상 안 써도 된다. 그냥 암산할 거다.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번에는 7이라는 상수를 썼어. 7. 그러면 미수가 있어 없어? 결국에 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야. 0제곱으로.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0 곱하기 7에 x에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지. 뒤에 뭐가 넣어도 뭔 상관이야. 0을 곱해버렸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 0. 그러니까 우리는 미분계수를 만들 때 얘가 되는 거 하나를 기억하면 나머지가 해결이 되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만약에 fx가 c라는 상수함수로 등장했을 때 상수값은 f'의 x를 찾아라 하면 무조건 0으로 바뀝니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미분계수 만드는 거 지금부터 암산할 수 있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올 거냐면 65쪽에 2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 거기다가 요 두 가지 오늘 집에서 노트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놔. 알겠죠? 자, 그럼 계속 연습할 거야. 잘 봐. fx 이번에는 4x 플러스 7이야. 1차식의 형태로 항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로 늘어난 거야. 확인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f'의 x 찾으래. 어떻게 하면 돼? 항을 하나씩 약분하면 돼. 그러면 요거 4x 미분해봐. 뭐 돼? 야, 여기 1제곱이라고 그지 같은 게 아니라. 그럼 그냥 4만 남잖아. 그리고 상수잖아. 그냥 끝. 그지? 성훈이 알고 있었지? 모르는 거죠, 이씨.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 이번엔 항이 3개야. 어떻게 할 거야? 암산해봐. 6x 그렇지, 6x 제곱. 끝이야? 끝이야? 그렇지, 이렇게. 확인돼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도함수를 계산한 결과랑 동일하게 등장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내용을 응용하면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해져. 우리 지금까지 봤을 때 fx라는 관계식이 만약에 4x의 제곱에 플러스 5x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 상태에서 f'의 1이 얼마인지 찾으세요라고 물어봤잖아. 이런 문제들 나왔던 거 기억나지? 그럼 우리 그동안 어떻게 풀었어? 리미트 붙여놓고 x가 1로 가까워지게 만들어 놓고 x-1 분의 fx 마이너스 f의 1 써놓고 식에 숫자 대입해서 계산 다 해서 풀었잖아. 맞지? 아니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써놓고 관계식에 1 플러스 h 대입해서 다전개해서 식전개해서 문제 풀었었잖아. 그치? 지금부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걸 보고 뭘 찾으면 돼? 바로 f'x라는 미분계수를 찾으면 그만인 거야. 얼마야? 뭐가 돼? 8x 플러스 5 찾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돼? x에 1만 대입하면 f'의 1이 나와버리잖아. 얼마로? 13으로. 이젠 이렇게 푸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랑 도함수 파트에서 이미 식 변형하고 하는 거를 니네가 충분히 연습했으니 간단하게 풀자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충분하게 연습을 안 했으면 계속 해놔야 돼.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서술형으로 쓰는 문제들이 간혹가다 학교 들어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식을 활용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65쪽에 보면은 세 번째 내용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미분법 나와 있거든. 보이죠? 이거 우리 같이 봐야 돼. 이거 같이 봐야 돼. 실수배 합차의 미분법 나오는데 실수배를 미분법 한 거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씩 이제 보여줄게. 이제 이 단순한 미분 공식 우리 이렇게 두 가지 확인했잖아.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되는 조금 변형되는 성질들을 하나씩 살펴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써보자. fx라는 관계식. 니네 좋은 거 하나 불러봐. 마음에 드는 거. 뭐라고 할까? x? 양식. 알았어. 좋아, x 플러스 1. 자, gx는 기왕이면 2차식 한 번만 불러줘. 3x 제곱. 끝이야? 플러스 2. 좋아. 이렇게. 확인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볼게. 3fx라는 관계식 있지? 이거를 지금부터 미분할 거야. 프라임 붙이면 미분이야. 확인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3fx라는 관계식 만들면 되겠지. 맞아? 만들자. 그러면 3x 플러스 3 되지.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3이지? 확인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이게 프라임이 붙어버린 게 미분하라는 뜻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쓰는 거 미분 계수를 쓴다고 그랬잖아. fx를 미분한 식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분하게 될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미분하면 x에 관한 다항식만 미분할 거고 상수들은 다 0으로 바꿔버릴 거지. 심지어 곱하게 되는 애들은 그냥 그 식 자체에다가 그냥 추가로 곱하게 하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얘는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3fx를 우리는 통째로 미분했지. 3을 미분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얘만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실제로 해보자. f'x 뭐야? 1이지. 거기다 3 곱하면 뭐야? 3이잖아. 똑같은 거 나오잖아. 확인되지? 이게 실수배에 대한 미분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두 식을 한번 fx랑 gx를 더해 놓고 미분할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식 더해서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쫙 미분해 버리면 되지. 자, 그러면 일단 더해봐. 그러면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되지. 이거 미분하는 거야. 불러. 그렇지. 맞죠? 근데 이것도 식이 간단하니까 지금 많이 다행이지. 이거 식 복잡해봐. 더하는 것도 짜증나지 않겠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따로따로 그냥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래도 똑같은 결과 나올 거라고. 그럼 우리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나오면 외우면 되겠지? 자, f'x 구할 거야. 뭐야? 1이지. g'x 구할 거야. 뭐야? 그러면 1 플러스 6x랑 6x 플러스 1 순서가 다르니까 다른 거지? 상관없지? 그래서 이것도 써먹어도 되겠구나.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가 더하기가 빼기로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아무 상관없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공식 세 가지가 다 써먹어도 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 계산을 도와주는 공식이야.
굳이 알 필요 있을까?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 계산이 빠르면. 근데 가능하면 써먹으면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 세 가지 공식까지 체크를 해서 그 세 가지랑 얘네 둘까지 해서 5가지를 통째로 외우면 돼. 알겠니? 그럼 뒤에 나와 있는 함수의 고배 미분법이 있거든? 이건 오늘 안 할 거야. 일단은 니네 익숙하게 해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자. 아시겠죠? 확인?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1번부터 우리가 볼 건데,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이제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문제 좀 풀어보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가 이거고 f'1이 마이너스 2를 만족할 때 f'x를 찾으라 그랬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다. 맞죠? 우리 지금까지 했을 때 뭐 했어? f'1이 마이너스 2라면 f'2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숫자를 찾았었지. 근데 지금은 뭘 찾으래? f'x라는 일반적인 미분계수를 찾으라고 시킨 거잖아. 맞아요? 아니요? 그럼 문제 푸는 거 달라지겠냐? 같겠냐?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 그럼 이건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여러분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자. 자,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필수 예제 2번이야. 미분법을 풀어야 되는데 필수 예제 우리 1번밖에 못 풀어. 2번은 곱미분이라서 2번은 안 되거든? 근데 2번도 오늘 숙제로 할 거야. 그래서 푸는 법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알겠죠? 자, 고배 미분법 모르고도 풀 수 있어. 자, 일단 1번부터 필수 2번의 첫 번째 거부터 봐. fx 뭐라고 나왔어?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자, 이거 가지고 바로 f'x 먼저 찾는 거야. 뭐 나와? 4x 세제곱. 성원이 잔다. 왜? 이렇게. 맞죠? 그럼 이제 뭘 찾으면 돼? f'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얼마야? 마이너스 4 플러스 10 플러스 2j 얼마? 그래, 이렇게 그냥 적어 끝이야. 확인되니? 자, 그럼 두 번째 게 이제 식이 좀 복잡한데 fx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 x의 세제곱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지. 맞아? 그럼 이 식 우리 어떻게 전개된 건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알아? 그럼 전개해. 불러. 야, 이 사기꾼아. 안 되며. 맞아? 이렇게만 전개해서 똑같이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문제 풀어도 돼. 힘든 걸 알아야 공식을 외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볼까? 자, 필수 예제 3번이야. 첫 번째, 곡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위의 점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라 그랬지. 자, 접선의 기울기다 몇 줄?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 기억했어? 그렇지. 다시 말하면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미분계수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맞아? 그럼 무슨 미분계수를 찾으라고 시킨 거냐면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그 말은 무슨 얘기냐? x가 1에서의 미분계수야. 그래서 밑줄 치고 이렇게 적어놔. x가 1에서의 미분계수. 다른 말로 표현하면 f'의 1이랑 같은 뜻입니다. 확인 됐습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성원 이해되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되게 편해. 왜 편하냐면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바로 미분하면 되잖아. 자, f'x 성원아 불러. 아니, 식을 부르라니까 f'x잖아. 숫자 보고 읽지 말고 인간아. 빨리 뭐야 미분하면. 저 어딘지 모른다 저거 지금. 어딘데? 그래, 야, 이거. 뭐야, 시간 없어, 빨리 해. 나 오늘 안 그러면 문제 다 못 풀어줘. 뭐대? 양. 저씨, 딴짓하고 있더니 저씨.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f'에 1 찾으면 되잖아. 얼마야? 1. 이렇게. 확인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도 해봐. 두 번째 거. 보니까, 이번에는 y가, 즉 fx가 뭐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나왔지?
맞아? 근데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고 나왔잖아. 2,-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이지.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F'의 2가 6이라는 게 주어진 거랑 똑같은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리고 얘가 2,3을 지나고 있지. 추가적으로 F의 2가 얼마야?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F는 3, 대입해서 A, B 관한식 하나 만들겠지. F'2가 막 6, 미분해서 2 대입하면 6 나온다 해서 식 하나 더 만들겠지. 그거 두 개 연립해서 A, B 값 찾으라는 얘기야. 지금처럼 미정계수를 계산하는 거 역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계산을 해봐도 되겠지? 자, 넘어가. 옆으로 필수예제 4번. 미분계수와 극한값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단지 식만 복잡하게 써져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문제랑 전혀 차이가 없어. 왜? 다음 극한값을 찾으래. 극한값 뭐라 그랬어? 뭐야? 미분계수가 아니.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말이 어떻게 된 거였어? 어떻게 나온 거야? 특정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 기울기라는 그런 의미가 추가가 되면서 극한값 자체가 단순한 극한값이 미분계수라는 말로 변환돼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찾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관계식에서 극한값을 찾으라고 시켰어.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미분계수 찾으라는 게 똑같은 얘기야. 시켜서. 그러면 필수예제 4번의 첫 번째 거 봐봐.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h라고 돼 있지. 이거 직접 식 대입해서 2 플러스 h랑 2 마이너스 h 대입해서 식 싹 정리하다면 그 다음 문제 풀 거야? 그럴 필요 없다고. 이거 우리 공식으로 외웠었잖아. 어떻게 했어? h 합의 계수 1 분의 1 마이너스 1 그리고 f'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2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 뭐가 돼? 2 곱하기 f'의 2지. 이렇게 그냥 놓고 f'이 2야? fx 관계식 나왔으니까 f'x 찾고 f'이 2 찾으면 되겠구나. 그러고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에서 이게 얼마인지 줬잖아. 이젠 너네한테 요거 하나 더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그렇게 내용 추가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별다른 내용 없는 거지. 직접 해봐도 되겠지? 넘겨! 자, 필수예제 5번이야. 미분이 가능할 조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맞아요? 야, 고개 들고 나봐, 빨리.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힘들어? 그럼 아까 전에 갔다 온다고 얘기라도 해야지. 왜 얘기도 안 해? 알았어.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자. 빨리 하고 마치자. 자, 미분이 가능할 조건. 언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어? 야, 잘 생각해라. 미분이 가능할 조건. 성원이 뭐라고? 연속. 주희 뭐라고? 야, 극한값이 있으면 되냐? 연속이 돼야 무조건. 연속이 돼야 미분이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라 그랬어. 그럼 연속이면 무조건 미분 되는 거 맞지? 좋아. 그건 아니야.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 함수가 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 1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연속. 끝났지? 그러니까 외우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정확하게. 알겠어? 모르겠어? 확인되지? 자, 그럼 오늘 숙제 여기 안 할 거야. 73쪽 안 합니다, 우리. 확인됐죠? 근데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주말에 시간 있을 때 좀 풀어놓으면 좋은데 우리 아마 또 그러면은 또 문제 막 골라가면서 풀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 그래서 오늘 그냥 숙제를 72까지 해. 개념편 72까지. 알겠죠? 그리고 유형편에서는 27쪽을 지금 보잖아? 27쪽에서 너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거지로 풀면 27쪽 다 풀 수 있어. 싹 전개해서 해봐. 개고생을 시켜봐야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쉽게 외우지. 그냥 하고 30쪽에 18번까지 풀면 돼. 알겠죠? 30쪽에 18번까지야. 체크했니? 여기까지가 숙제고 그리고 주말 치고는 숙제량이 우리 지금 좀 빈약하지.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추가 프린트 나온 거 66문제 있지? 주말에 해와. 월요일날 그것까지 체크하고 월요일날 도함수 문제로 바꿔줄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가지고 오시는 걸로 하고요. 월요일 날 결석하지 마라. 또 숙제 안 했다고 또 결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확인됐죠? 자, 오늘 배운 거 마지막 정리야. 오늘 뭐 했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했잖아.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면 무조건 연속이고 연속이면 미분이 무조건 가능하지? 그렇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됐지? 그럼 언제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판단할 거야? 야, 일단 연속인데 무슨 갑자기 불연속이야. 연속인데 미분이 안 될 때가 언제였어? 단어가 어렵지? 뾰족점. 뾰족점. 뾰족점 하니까 또 알아듣네? 첨점이라고? 첨점. 첨점, 뾰족점. 뾰족한 거. 뾰족한 데서는 안 돼. 우리는 항상 스무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확인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미분계수 F'X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서 공부를 했었던 거야, 우리 지금까지. 근데 순간변화율, 특정한 값에서의 미분계수를 찾는데 특화되어 있고, 도함수, 일반적인 미분계수를 다 찾아내는데 확인할 수가 있다.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를 더 많이 사용할 거니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식변형하는 거, 도함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전부 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외워놔라.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 야, 너는 어디 가려고? 성훈이 화장실 가면 되고 너는 빨리 문제 풀어.